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긍정이 더 많아지시기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시고 모자름보다는 남음이 있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변 환경들이 일일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응원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꼭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권유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또 자칫 이런 것이 설마라고 생각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영상 내용이 필요하실 겁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라고 요즘에 관광을 가거나 한국에 다녀오시기 위해서 준비물 중에서 가족들이나 친인척, 친구분들한테 좀 선물로 사줘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면서 무턱대고 사오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시면서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가 몰랐었던 이 법에 큰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성분, 감기약을 복용을 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을 만큼 해외의 의약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브랜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뒷면에 이 성분표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감기약들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화면에 그 사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비템 등이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한국의 관세청은 반입의 차단을 위해서 여행자의 수화물뿐만이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약류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국 내에는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이 약류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한국 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몰랐다가 그냥 무심코 들어오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에 접촉이 되면서 이 저촉된 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라 그러죠. 그 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 2022년 이후에 19명 885g이 적발이 됐는데 2024년만 해도 250명의 이상 또 37,000여 g이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중량을 기준으로서는 43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류라는 것은 이제 감기약, 수면제, 이 성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의약품들이죠. 특히 금년도에 1월달, 2월달 올해 들어서 2달 동안 적발된 건은 65건, 11,000g이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약으로도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제 효과가 좋다라는 이유로서 이 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던 덱스트로메토르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대중적인 약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에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금지된 약입니다. 따라서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 꼭 살펴보시고, 괜히 요즘에 뭐 한국도 워낙에 좋은 약, 또 한국에 다양하고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부담 또 모르고 들어오다가 큰일을 치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꼭 주변 분들하고 공유가 되시고요. 상식적으로 또 이 정보 꼭 알고 계시기를 권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제한적인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대해서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의 90분 이상이 지났다고 하죠. 러시아는 미국이 애초 요구한 전면적인 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 부분 휴전안에 동의하면서 전쟁 발발 3년 만에 평화를 향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크렘린궁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한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 정상은 이날 약 1시간 3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달 12일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루어졌고요. 애초에 미국 측이 원한 그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든 전투를 30일 동안 중단하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 같은 30일 전면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러시아 측이 거부를 한 겁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재무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제안인 30일 전면 휴전을 거부했으나 수정 제안은 수용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짧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겠죠. 그리고 너무 취하지도 않고 너무 저질의 어떤 일자리가 아니라면 굉장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일 동안의 알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0일 동안 누워만 지내며 약 한국 돈으로는 800만 원. 왜냐하면 이 유럽에서 있는 일입니다. 10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대략 한 6,200달러, 300달러 선이 되는 거겠죠. 유럽의 꿀 알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이제 ESA라고 하는데요. ESA. 열흘간 물침대에 누워있을 자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냈다고 합니다. 우주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건식 침수, Dry Immersion이라고 표현한 이 실험은 20명의 남성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마친 참가자들은 1인당 5,000유로, 약 793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은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내의 메데스 우주 클리닉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첫 5일 동안 기본적인 신체 측정을 가진 후 그로부터 열흘간 방수천으로 덮인 욕조 같은 용기 안에 누워있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물에 떠있는 느낌으로 지내는 것인데 식사 시간에는 부유보드와 목베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누운 자세를 유지한 채 이동식 들것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휴대폰 사용은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화와 영상통화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방문객은 받을 수 없으며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일절 금지됨으로써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일간의 실험이 끝난 후에도 5일 동안은 무중력 상태에서 벗어나는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 후에 10일이 지나면 추가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재방문해야 한다고 하고요. ESA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과 골밀도가 감소하고 안구 모양이 변할 수 있으며 체액이 뇌로 이동하는 등의 신체 변화가 발생한다라며 건식 침수의 연구는 이러한 무중력 환경을 모방하는 실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안 해봅니다.
왜 안 하느냐고요? 사실 뭐 당뇨병 검사, 혈액에 대한 이 참고 검사, 또 고혈압 검사,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이것에 참가하고 또 이에 대해서 모집에 참여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먹어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루타죠. 그런데 젊었으면 좀 해볼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내 몸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싶은 생각 저는 없습니다. 물론 돈이 크긴 큽니다만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죠. 그런 점에서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지원을 하실 생각이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북한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스스로 보유를 했을까요? 매체들이 전한 소식에 따르고 북한의 특성인 나라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게 본인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모아놓은 거죠. 주로 해킹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금년 말이 되면은 20만 달러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또 연일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지는 분명히 않고 있습니다만 17일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아크햄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라고 합니다. 해킹 조직이 현재 약 1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13,562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19만 8,109개 비트코인과 영국의 6만 1,245개의 비트코인에 이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보유량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해킹하면서 많이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당시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수년간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세탁한 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여하튼 전체 보유량만 봤을 때는 전 세계 3위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 일대 지역, 안산, 강화, 김포, 평택 이런 주변에 가면 퇴근 시간만 돼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은 몇십만 명이죠. 그렇지만 합법적인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또 기술직으로 와서 장기적으로 이 기술을 배우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나라로 가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나라의 최고 인기 순위가 한국이죠. 한국 내 비전문 취업 비자, 한국 내에서 이 전문 취업 비자하고 비전문 취업 비자가 있는데 비전문 취업 비자를 우리가 E9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E9 비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약 37%가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좀 저소득과 또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인 경우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 사실 이제 숙식은 보통 회사에서 하죠. 그러면 정말 안 쓰고 모으고 그 돈을 1년만 모아도 본인들의 나라를 가면 건물을 몇 채씩 사고 빌딩을 사고 호텔을 짓는다고 하죠.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월 기준 15세 이상의 한국 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남성이 57.8%, 여성이 42.2%를 차지했고요.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40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비전문 취업비자가 30만 3천 명, 유학생이 20만 명, 영주가 14만 1,000명, 결혼 이민이 12만 2천 명, 방문 취업이 8만 3천 명, 전문 인력이 6만 6천 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31.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베트남이 15%, 중국은 8.6%, 기타 아시아 국가는 35.8%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이외의 국가의 비중은 9%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이라고 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같이 사는 가족 관계가 4.5점, 주변 사람 관계가 4.3점, 지역 주거 환경이 4.3점, 본인 직업에 대한 만족이 4.1점, 여가 생활이 3.9점, 본인 소득이 3.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였다고 하고요.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낮아진 거죠.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 54.5%, 한국어 능력 31.2%, 외모 9.1%, 경제력, 직업 등이 3.1% 등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거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만한 것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만한 일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노인은 옛날 노인과 다르다고 합니다. 노인은 몇 살로 쳐야 될까요? 예전에는 퇴직을 하게 되는 60세 이후에 65세를 보통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65세 사람들한테 노인이라고 했다가 아주 호되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흔히 요즘 노인은 옛날 노인과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60대라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요즘 70세가 10여 년 전에 65세의 신체 기능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이윤환 아주대 의료원의 노인보건연구센터의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서 노인이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건강한 노화를 고려하면 현재 70세는 예전의 65세 수준이라고 밝힌 겁니다. 건강의 노화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건강 수명,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건강하게 지내는 나이, 여기에는 신체 기능의 상태가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과 2023년의 신체 기능 장애율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중증 장애 비율은 65세에서 69세가 4.2에서 2.4로 줄었다고 하고요. 70세에서 74세의 중증 장애 비율이 4.9에서 4.4로 줄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집어드리면 요즘에 지방 도시들의 요양병원들이나 요양원들이 굉장히 안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의 만석이었는데 병실들이 지금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빈다고 합니다. 지방 도시인 경우에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그만큼 남아돈다라고 해서 적자 운영을 면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부 연령별로 비교하면 2023년에 70세의 기능 상태가 2011년에는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 노화 지수는 12년 사이에 평균 1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 65세의 건강 노화 지수는 10.88이었는데 2023년 해당 노화 지수와 유사한 연령대는 72세, 즉 10.81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건강 노화 연령의 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근거로서 노년기에 진입 중인 제1차 베이비붐 세대, 몇 살인가요, 나이가? 1955년생부터 1964년생 사이가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전의 산업화 세대, 1945년부터 1954년생보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줄고 있고 의료비의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2023년도에 어르신들한테 물었더니 노인이 몇 살이 노인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71.6세였다고 합니다.
현재 65세의 노인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65세는 노인이 아니고 70세나 75세가 돼야 옛날에 65세의 나이만큼 된다. 나이가 60세가 됐을 때 예전에는 할아버지 소리가 들었지만 요즘에 60세가 할아버지가 될지언정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듣기에는 좀 뭔가 어폐가 좀 있긴 하죠. 예, 근데 앞으로 더 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짚어드렸었던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꼭 조심하셔야 될 품목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시기 바라겠고요. 도움되시는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